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시간, 오늘은 유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 몇 개들은 좀 제외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 장소에서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하라는 얘기 같네요. 아닙니다. 실수하기 쉬워서 위험한 그런 문제들 의지로 골라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부터 출발합니다. 두 당식 fx, gx에 대해서 더하기 한 것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다. 와우, 이상한 형태로 또 제곱까지 해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2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곱하기 한 것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좀 식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의미 파악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곱도 써야 되겠죠. gx 제곱도 했습니다. 와우, 1, 2로 갈까요? 자, 21까지 썼습니다. 구할 것까지 쓸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곱하기 한 것을 x-3으로 나눴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지금 쓴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자, 이 부분, 몫을 포함한 이 부분을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얼마를 대입한다? 3을 대입한다. 이런 게 이제 원리죠. 자, 그래서 F3 더하기 G3 결과가 9, 맨 첫 번째 식에서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제곱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쓰고 나서 보면 이제 이거 0 되는 거 만드니까 F3의 제곱 G3의 제곱 했더니 21이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구해야 될 값도 좀 잘 살펴보니까 F3, G3 곱하기 해주면 얼마냐? 이야, 보이십니까? 이거 완전 곱셈공식꼴이에요. A 더하기 B가 9,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1, A, B는 얼마냐? 이런 질문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식, 활용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한 것이 21이다. 81 빼기 2AB는 이꼴 21 됐습니까? 2AB는 그러면 얼마? 60 됩니까? 60? 이야, AB는 3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R이 30이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R 제곱까지 구하네요. 와, 30 제곱해서 답을 그러면 얼마 쓰면 되겠습니까? 정답! 답은 30 제곱 900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풀이는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그럼 이 문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변형된 식 형태의 나머지 정리, 우리를 상당히 겁을 줍니다. 하지만 겁먹지 말고 가장 기본 써라. 주어진 식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나누고 나머지 이 부분을 쓰고 그 다음 몫을 포함하는 부분을 0 만드는 것이 풀이 원리다. 이 부분을 지키면 풀 수 있었던 문제,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잘 지키기, 이 부분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라는 문제 형태.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아주 대표적인 유형으로 아마 출제 횟수가 랭킹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이런 문제를 출제할까요? 이 k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이 항등식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문제를 제일 먼저 또 착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맨 처음부터 이거를 또 항등식으로 풀어 이렇게 또 착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했으니까 죽어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살핍니다. 그 녀석이 중근을 갖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 자, 판별식 들어갑니다. 판별식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니까 가로 열고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됐습니까? 하하. 중구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D제로. 됐죠? 근데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할 때 보게 되면 K 문자도 있고 A 문자도 있고 B 문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무슨 문자로 정리해라? K 문자로 정리하라. 자, K제곱 사라지고요. 2AK 됐고요. A제곱마저도 지워지네요. 와우. B-1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 정리된 이 식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는 0으로 성립해요. 는 0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 그렇다면 00 돼야 되니까 A0, B1 됐습니까? 풀이 끝났습니다. 와, A 플러스 B 역시 1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거. 자, 맨 처음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죽어도 봐야 되겠다. 중근이다. 판별식 제로다를 풀어야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할 때 무슨 문자?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는 0 형태의 항등식이더라. 항상 성립하는 됐죠?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대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용했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대표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락셈과 함께하는 문제 풀이. 이번에는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x가 직선과 서로 다른 4개의 점 평상시보다 표현이 좀 색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k값의 합을 구해달라. 2차 함수였는데 4개의 점 가능 현실입니까? 가능한가요? 자, 그래프가 정상적인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0 해서 x축하고 만나는 좌표를 미리 알게 되죠. 어떤 좌표입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4 이런 좌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모양 쭉 그려져 가는데 이 아랫부분 안 그리겠습니다. 왜 안 그렸을까요? 절대값, 음수 내려온 부분을 모아라. 대칭해서 양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 이해되셨습니까? 자, 절대값 원래 정상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아랫부분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대값부터 꼭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가 2다. 하하. 그러면 이제 양수 방향인데 자, 4개 만날 때는 어딜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그리게 되면 1점, 2점, 3점 만납니다. 또 좀 아랫부분 이렇게 긋겠습니다. 몇 개의 점 만납니까? 3점 만납니다. 그 아랫부분요? 2점. 나중에 1점. 안 만나. 그 윗부분 몇 점? 2점. 그렇다면요, 우리가 풀어야 될 넉점 4개의 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파악 끝났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뭐 결론 났네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지금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직선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0을 칠할 때 마이너스 0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k 값이 2가 되는데 이때보다는 y 절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답 형태가 k 값을 구해가는데 답 형태가 2보다는 크고 아직 모르는데 이런 모양 그 이때 이 값은 뭐죠? 위에 가서 이렇게 뭐 할 때? 접할 때 우와 답 형태까지도 결정이 됐어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죠. 우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빨리 접할 때 값도 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위로 불러오니까 이 녀석이 음으로 풀렸을 때예요. 이거 타고 직선 2x 플러스 k 하고 자 마이너스 x제곱 이항시켜서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되면서 이항시키니까 처리가 됐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 녀석이 접한다. 그러니까 무슨 근 가져야 되겠다?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k 이항시켜서 4k 16은 17이다. 그러니까 k 값은 4분의 17 해서 이 결과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안에 그럼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3이 있겠고 4가 있겠고 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와, 그럼 2개밖에 없어요. 이 값들을 뭐 해달라 또 합을 구해달라. 그래서 정답은 7 이렇게 가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서 값을 구한 것은 뭐 항상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일 중요한 거, 절대값 돼 있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이 x 플러스 k라는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해석을 통해서 답 모양에서 이렇게 얻어냈던 이 과정, 즉 여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이 과정 됐습니까? 자, 신경 써서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이차함 쏘고 직선도 뭐 이렇게 절대값 붙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익은 가질 수도 있네요. 좋은 경험이었습니까?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다르고 모두 0이 아닌 복소수 z다. 그럼 뭐 복소수를 a 플러스 bi 이런 계통으로 놓는데 a하고 b하고는 달라. a도 0이 아니야, b도 0이 아니야. 조건이 좀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 가나다 중에서 실수인 경우만 골라달라. 그러면 이 복소수 OX 문제 할 때 실수, 허수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죠? 이런 거. 이거 실수예요. 알고 계시죠? 유리하면서 우리 많이 하셨죠? 실수예요.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열심히 우리가 연습해서 알아봐야죠. 자, 기억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남들은 Z바 해서 A-BI 해가지고 이걸 제곱 하거든요. 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뭘 했죠? 곱셈 공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배운 기초 공부 실수 제곱했습니다. 2배의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뭐가 나옵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풀려고요. 됐습니까? 그럼 나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분모는 실수가 확실한데 분자는 실수가 아니죠. 이 부분이 좀 미스가 됐죠. 그럼 Z제곱은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예요. 이곳이 0이 아니에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됐습니까? 허허. 그럼 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다 해석은 그냥 이 부분은 Z-Z 바를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Z에서 Z 바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2bi가 돼요. 분자는 Z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와우. 그러면 2bi 이 부분 써볼까요?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 됐습니까? 자, 우리 분은 이 부분에서 허수 부분 형태로 표시된 데가 되게 중요하죠. 분자 분모에다 좀 이렇게 또 i를 곱하기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b 분의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돼요. 허수 부분이.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전체적인 게 실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과연 0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과연 0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질문을 던졌는데 맨 처음 문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서로 어떻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도 실수가 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표현의 풀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보이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곧바로 대입한 풀이를 많이 했을 텐데 물론 저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복소수와 켤레복소수의 합, 곱은 실수가 된다는 사실, 이거를 이용하는 풀이법들이 효율적인 풀이법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니까 잘 기억해서 실전 문제 여러분들도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즐겁게 문제풀이 하고 계신 거죠? 18번 문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8개의 정삼각형이 이루어진 정팔면체가 있습니다. 6개의 꼭지점에는 자연수가 적혀져 있고 각 면에는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적힌 세수의 곱을 적습니다. 오, 세수의 곱을 적습니까? 이때 6개 면에 적힌 수들의 합이 105가 되겠다. 꼭지점에 적혀져 있는 수들의 합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 또 이해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다가 꼭지점에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고 다 쓸 수 없으니까 문자로 써보겠습니다. B, C, D, E 썼습니다. F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출제자가 지금 하자는 얘기가 뭐죠? 만약에 이쪽이 뭐 삼각형 그냥 뭐 대문자로 해서 또 꼭지점을 또 ABC라고 하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 ABC 면에는 이 말 그대로 ABC 이렇게 세 개가, 그 옆에 면에는 ACD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곱하기가 각 면에 써져 있다는 얘기죠. 면이 8개니까 이런 게 뜨드드 그래서 이제 8개가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 또 나중에 또 다 뭐 했다고요? 더하기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05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뜻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좀 효율적인 의식을 쓸까요? 자, 근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위에 있는 4개의 면에는 전부 A가 곱하기 되어 있어요. 아래에 있는 또 4개의 면에는 전부 F가 곱하기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요쪽 할 때 지금 A, B에다가 A가 곱하기 되어 있고, 아이고, 쏘리. 예, 자. BC에 A가 곱하기 되어 있고 아래는 BC에 F가 곱하기 되어 있고 CD에 A 곱하기 되어 있고 CD에 F 곱하기 되어 있고 DE에 A 곱하기 DE에 F EB에 A에 EB에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개 숫자를 지금 다 써봤는데 BC 공통의 A 더하기 F CD 공통의 A 더하기 F 지금 이걸 또 어차피 우리가 다 더하기 할 거니까요. 으쌰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즉 A 더하기 F 공통 슉 튀어나가고 가로 열고 BC, CD, DE, EB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또 둘씩 짝지어 버리면요. C 공통의 B 더하기 D 여기는 E 공통의 B 더하기 D 우와 그렇다는 얘기는 줄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B 더하기 D 가로 열고 C 더하기 E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와 이게 그림을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A 더하기 F 와 A하고 F를 이걸 이렇게 더하기 한 거고요. BD 이야 다음 CE 이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들을 각각 더하기해서 곱하기 하게 되면 우와 각 면에 있는 모두 곱하기 한 더하기 한 이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 됐든 이 결과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105라고 나왔습니다. 105는 3의 배수 3 곱하기 얼마일까요? 3, 3은 9, 3, 5, 15 우와 5, 7, 35 3개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산한 것도 세 수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어느 녀석이 3이고 어느 녀석이 5고 어느 녀석이 7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 5, 7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A, B, C, D, E, F 6개 숫자를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진행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딱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인수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를 낸 거네요. 인수분해. 와,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바, 꼭 좀 적는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아하, 이런 항목이 즉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가는 과정. 약간 창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네요.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 유신규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자, 설명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식 관계들을 조금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풀어가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19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알파 베타. 그럼 뭐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야 만만치 않습니다. F01 만족하는 2차 방정식 나중에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fx를 어떻게 놔야 되겠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그나마 땡큐 c는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산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f 알파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더하기 1. 자, 어떻게 쓰겠습니까? 베타분의 1 쓰겠습니다. 됐죠? 가서 나누기 한 겁니다. a 베타 제곱 b 베타 플러스 1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알파 분의 1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두 식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를. 그러면 a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라지고 베타 분의 1 빼기 알파 분의 1. 자, 마지막 뒤쪽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통분해서 쓰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전부 주어진 식에 무엇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약분이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와, 정리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처리됐습니다. 관계식 하나 구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을 구하겠습니다. 합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b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자, 계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얼마인가요? 우와,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가 되니까 우와 11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b 자, 이 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요? 3입니다. 3. 그래서 이항시키면요 또 얼마?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연립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연립해서 위식에다가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배를 해야 되겠구나. 3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에서 2a가 처리가 되죠. 2a 3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a값 얼마?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처리 플러스 3 됐으니까 b값 얼마? 마이너스 4. 우와, 죄다 음수로 가네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던 최종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fx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다음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된 식인데 이거는 0, 두 근 이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1은 0, 두 근을 pq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이때 p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다. 그럼 뭡니까?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pq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죠? 16이 되겠고요. 와우,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스물스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풀이는 큰 틀에서 살펴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표현 부분, 그 부분은 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합차를 이용해서 식 변형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혹 이 식을 다르게 변형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이쪽에 주어진 정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 다르게 고쳐서 사실은요 어떤 게 좀 고치는 게 좀 있냐면요. 자, 이쪽에 이제 베타라는 값은 이렇게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f 알파는 1 이렇게 이제 변형시킨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우측도 같이 변형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이 풀이를 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풀이법 형태의 풀이한 것은 또 다른 학교 문제 풀이할 때 이미 또 계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합차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그런 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잘 설명 듣고 다시 뭐 풀어보고 두 번 정도 풀어보는 그러한 센스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풀어야 될 문제는 유신고 20번 서술형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홀수인 자연수 n에 대해서 홀수 기억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더라. 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fx라고 또 처리를 했네요. 물음에 답하여라. 문제 자체가 나머지 정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식을 쓰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몫이 생기고 나머지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 풀이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이 과정이 산수가 좀 복잡한데 이 부분 풀어달라 이런 것을 이제 서술형에 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별거 없습니다. 뭐 대입입니까? 마이너스 이곳 0 되는 숫자 대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 부분 관계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f-1이라고 할까요? 두 개 다 써보겠습니다. 4 마이너스 2의 플러스 p 이렇게 된 요게 f-2죠. 자, 일단 0입니다. 계속 0입니다. 쫙쫙 0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0. 그렇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려면 4-2a 플러스 b는 0이다. 요걸 기억해서 이용해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문제 풀이가 왜 어렵습니까? 자, 요런 형태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관계식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1번 문제 풀이 끝났지만 2번 a, b를 구해가려면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 자리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부분을 대입해서 2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fx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반드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차거든요. 짝을 잘 지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a의 x 플러스 2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2 해결됐고요. x 마이너스 2 이곳에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즉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 있던 가장 먼저의 식, 자, x 플러스 2 fx를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써져 있고 x 플러스 2에 아까 뭐였죠?
제곱이었죠. 제곱으로 나눈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였습니까? 아, 저거였군요. 2의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2.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이었습니까? 약분이 됩니다. 약분된다? 약분된다는 얘기는 줄여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여가진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식을 다시 한번 더 쓸까요? 아, 이거 써보죠. 뭐 이렇게 남은 겁니다. 플러스 a x 플러스 2 qx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됐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대입입니다. 대입. 그러면요, 여긴 또 어차피 0 될 거고. 대입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a 마이너스 4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이 문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문제 읽으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수. 그냥 준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죠? 자,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하하하. 뭘까요? 이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의 n제곱이에요. 이게 홀이에요, 홀.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약분해서 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a-4 이렇게 남고 싶은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처리가 된다고 이 부분. 와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라는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값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관계식이 어디 있었죠? 관계식 찾아라. 관계식 찾아라. 관계식 어디 있습니까? 오, 한참 위에 있었군요. 여기 관계식. b는 2a-4. 호호, 땡큐로군요. b 값은 0, a 값은 2 해서 문제의 답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제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절차 부분 계속 언급했습니다. 대입해서 관계식, 그 관계식을 또 주어진 식에 대입, 인수분해되고 약분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몫을 0으로 하는 숫자 부분을 또 대입해서, 네, 그럼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의 문제풀이다. 혹시 선행을 좀 많이 하셔서 미분을 좀 하시는 분은, 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관계식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또 학습한 사람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학년 과정풀이에는 미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배운 내용들 착실하게 적용해서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절차를 잘 이용해서 연습해서 잘 해결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3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서술형 4번이 하나 더 있는데 유신고 문제풀이는 제 풀이는 21번 서술형 3번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를 구해달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입니다. 써야 되겠습니다. fx를 x 인수분해하는 센스 정도는 발휘해야 되겠죠. qx, 아하, 이 qx라고 쓰지 말란 얘기네요. q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몫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나머지 3처럼 나왔으니까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쓰는 것이 가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 조건을 갑니다. 나 조건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 항목이 이곳에 있는 항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머지라고 썼던 이 부분도 일부 더 나누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최고차 계수가 있는 이 몫만큼, 그러니까 이 식을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가 몫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느냐,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나누 몫이 이 식이 있는데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a라는 몫이 생기고 뭐 식 쓰고 이렇게 나머지 이런 형태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정리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a 이렇게 몫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나머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런 내용의 다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1 집어넣습니다. 지워지고 1 안 쓰겠습니다. 1, 2, 3, 6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1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허허, 소거가 되는군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식을 어떤 모양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와, 어쨌든 fx는 정리된 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형태로 좀 갈까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었고 x 플러스 2 있었고, 자, a 값이 마이너스 3 나왔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fx가 쫙 이 부분 뭐 좀 정리해서 더 쓸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해서 fx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f-1은 얼마냐? 라는 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는 좀 됩니다. 자, 대입하면 이곳까지는 다 0이 됐고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구 마7 마이너스 16 됐습니까? 2번 문제는 별거 없었고요. 자, 1번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됐던 이 1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두 번째 항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주어진 식 맨 처음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틀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나 조건을 해결할 때 포함한 이 부분을 나눴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나머지가 이렇게 2차로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으로 더 나누기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문제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원래 미지수가 3개 있었는데 미지수가 하나인 이 형태로 바뀌어가는 이 부분, 이 문제의 핵심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유신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랑랑랑.